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산업을 지키려고 어떻게 무역 장벽을 쌓는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 무역 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뉴스 보면 맨날 정상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나서 길고 어찌 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회의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국가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와, 이게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국제 관계의 석사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교과서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높인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거다. 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뉴스를 켜보면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고 서로 막 관세 폭탄 던지고 온통 무역전쟁 얘기뿐이죠.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그냥 좋게 좋게 하면 되지 왜 굳이 협상이 필요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이론과 매일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 언론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유무역을 하면 각 나라가 자기가 제일 잘 만드는 거에만 집중, 즉 특화를 하게 되니까 세상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요. 파이가 커지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파레토 최적에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명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박사님, 그렇게 좋으면 왜 모든 나라가 그냥 쿨하게 자유무역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적인 답입니다. 자유무역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는 커지는데 문제는 그 파이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값싼 수입품이랑 경쟁해야 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농업 같은 분야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럼 이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압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특정 집단의 피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보호무역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보호무역이라는 거에는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위험한 생각, 바로 우리나라만이라는 가정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모든 나라는 규칙대로 자유무역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살짝 반칙을 하는 겁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딱 붙이는 거죠. 그럼 순식간에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정부는 또 관세 수입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상대방이 아무런 보복을 안 한다는 가정만 있다면 와, 이건 정말 뿌리치기 힘든 꿀 같은 이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보호무역이라는 유혹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만이라는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보호무역하면 완전 이득인데? 자, 이렇게 각 나라의 전략적인 선택이 서로에게 막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 이걸 분석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표, 이게 바로 보수행렬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국제관계의 체스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 두 명의 선수, 본국과 외국이 있죠. 그리고 각자 손에 자유무역 카드랑 보호무역 카드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이 칸 안에 있는 숫자들은 뭐냐? 각자 카드를 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왼쪽 위에 10 보이시죠? 이건 둘 다 자유무역 카드를 내서 사이좋게 10점씩 이익을 나눠 갖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점수판을 가지고 각 나라가 머릿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게 될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이 게임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국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고 상대방인 외국이 어떤 카드를 낼지 먼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쪽 외국이 자유무역이라는 아주 착한 카드를 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자, 표의 왼쪽 줄 여기를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바로 외국이 자유무역을 선택한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똑같이 자유무역 카드를 내면 얻는 점수가 몇 점? 네, 10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배신하고 보호무역 카드를 내면 무려 15점을 얻게 되네요. 10이랑 15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죠. 당연히 15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선택이 자유무역이라면 우리한테 최선의 선택은 보호무역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먼저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엔 표의 오른쪽 줄을 봅시다. 외국이 보호무역을 선택했죠? 이때 우리가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자유무역을 고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만 바보가 돼서 마이너스 5점, 즉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맞서서 보호무역 카드를 내면 손해도 이익도 없는 0점이네요. 자, 마이너스 5랑 0,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죠? 그렇죠.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0이 낫잖아요. 결국 외국이 보호무역을 선택해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보호무역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상대방, 즉 외국이 자유무역을 하든 보호무역을 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은 언제나 보호무역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불러요. 상대가 뭘 하든 나한테는 이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만 이렇게 똑똑한 계산을 할까요? 아니죠. 외국도 우리랑 똑같이 아주 합리적인 계산을 할 겁니다. 외국의 입장에서도 본국의 선택과 상관없이 항상 보호무역이 최선의 선택이 돼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 모두 자신의 이익을 좇아서 보호무역을 선택하고 결국 표의 오른쪽 아래 칸인 0,0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자유무역을 했다면 10,10이라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각자에게는 최선이었던 선택이 결국 모두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무역전쟁은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끔찍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협상이 없을 때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 0,0이라는 파국을 맞이하죠.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서로 우리 둘 다 배신하지 말고 자유무역 카드 내자 이렇게 국대에 약속하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규칙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WTO나 FTA 같은 국제무역 협상은요,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네가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을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보복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서로에게 보내고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인 거죠. 이렇게 되면 배신을 해서 얻는 일시적인 이익 15점보다 협력을 통해서 얻는 안정적인 이익 10점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협상은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아주 멋진 게임 이론 모델을 통해서 왜 무역협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학적인 분석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작은 보수행렬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국가 간의 갈등, 협력, 또 배신과 신뢰 같은 이 복잡하고 거대한 국제정치의 역학을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학, 특히 국제경제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거죠. 물론 저도 압니다.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복잡한 그래프에 어려운 수식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딜레마처럼 그 작은 고비만 딱 넘어서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무역 갈등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죄수의 딜레마 모델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딜레마를 깰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국제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